우리 노랑사랑이 분들, 여러분이 미래에 결혼할 사람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미래의 배우자는 굉장히 강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의 세상이 확 뒤집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이상형에 딱 부합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정반대로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유형의 사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취향을 깨부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취향에 너무너무 잘 맞아서 어떻게 이렇게 나의 이상형에 딱 맞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뭔가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여러분이 한눈에 반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이 내가 찾던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본능적으로 받을 수 있대요. 뭔가 이 사람은 한눈에 봐도 정말 매력적이고 누구나 호감을 가질 법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외모도 준수하고 가지고 있는 분위기 자체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혹적인 그런 느낌을 준대요. 순수하지만 매혹적인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의 미래의 배우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을 무척이나 존중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특성을 존중하고 또 자기 삶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크게 성장을 해왔는지를 인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자신의 삶에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이 사람은 일적으로 커리어적으로 어떤 반열에 올라선 사람이거든요. 그 안에서 완벽하게 완성이 됐다기보다는 그래도 프로의 수준에 올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자리를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래요. 주변 사람들에게 쟤는 참 일을 잘해, 쟤는 참 유능해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잘 챙기거든요. 자기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에게 정말 헌신적이고 아주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정적인 배우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이 사람이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의 1순위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가정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데요. 약속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 굉장히 야심만만한 사람이거든요. 겉으로는 그게 잘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이 사람과 조금만 대화를 해봐도 꿈도 굉장히 크고 야망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고 일적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언제나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거 한번 해볼래? 라는 제안을 받으면 보통 사람들은 조금 주저하고 웬만하면 변화를 거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웬만하면 도전을 하려고 한대요. 거기서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도전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외모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순진무구해 보이고 순수한 맑은 느낌이 있거든요.
피부가 굉장히 깨끗한 느낌이 들고 눈동자가 아주 맑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사람을 보면 굉장히 어린아이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대요. 영혼이 아주 맑다, 영혼이 아주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에게 있는 이런 위엄이라든지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자신만만한 모습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 어우러진다고 해요. 아주 자신만만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느낌을 준대요. 그래서 이 사람과 있으면 뭔가 여러분의 에너지도 올라가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십 카드가 나와서 이 사람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 주변에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친구로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고 연애 상대로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을 부러워할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저런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과 이 사람은 굉장히 부러움 속에서 약간의 질투 어린 시선 속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하겠다라고도 느껴지네요. 좀 인기가 많고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직업적으로 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상품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뽐내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도 뭐 카페에 가거나 식당에 가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에너지가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하거나 같이 어딘가에 가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그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을 거래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불안해하거나 이 사람을 의심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워낙에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라서 그냥 자랑스럽고 이렇게 남들의 부러움을 받을 만큼 좋은 사람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행운이다 라고 느낀다고 해요. 여러분은 이 사람과 만나서 이 사람과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매 순간 내가 정말 행운하다, 행운을 잡았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약간 말이 많은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친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는 약간 낯을 가리고 진중한 모습을 보이는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아는 것도 굉장히 많아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고 싶고 조언을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도 들고 또 그냥 기본적으로 소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이런 과정이 자기는 사랑을 주고받는 거다라고 느끼는 사람이라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 것 같아요. 두 분이 연애를 시작하면 전화 통화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같이 있을 때도 물론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떨어져 있을 때도 시시때때로 전화를 해서 두 분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또 오늘 어떤 일을 겪었는지 등등 자신의 하루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과 여러분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잘 소통하고 교감하는 모습도 있거든요. 두 분이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아주 잘 교류하고 소통하고 잘 맞지만 육체적으로도 아주 잘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배우자 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과 이 사람은 그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서로의 환상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커플이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을 좀 추측을 해보면 이 사람은 한 발자국 뒤에서 자신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뭔가 장막 뒤에서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이야기나 생각을 한번 필터로 걸러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자신을 어느 정도 드러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어떤 감흥을 받고 영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작품을 쓰거나 아니면 강연을 하거나 책을 쓰거나 이런 일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어떤 감정적인 동요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어떤 예술 작품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상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어떤 자극을 주고 감정적으로 만족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나 상품일 것 같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다라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대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고 또 지적으로 자극을 받고 영감을 받는 거죠.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연극 배우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 어떤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는 이 사람이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다양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 꼭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자신의 삶에 어떤 양념과 소스가 더해지는 그런 제품을 만든다라고도 느껴지네요. 또는 어떤 아이디어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회사 안에서 그 회사가 만드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총괄해서 진행을 하는 사람인 거죠. 홍보나 마케팅을 담당해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뭐 광고를 만든다든지 화보 촬영을 진행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핵심적인 부분은 이 사람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감정적으로 큰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함을 제공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있는지 몰랐던 감정을 느끼게 되거나 이럴 수가 있대요. 영화 제작자라든지 영화 감독이라든지 영화 시나리오 작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떠오르네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낀다. 그래서 약간 마법의 세계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가 카드를 뽑아서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와의 관계에 관한 조언과 이 사람과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알아볼게요. 조언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과 이 사람이 만났을 때 또는 연애를 할 때 어떤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럴 때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위기가 어떤 외부 환경 때문에 찾아올 수도 있고 또는 두 분의 성격 차이라든지 가치관 차이에서 올 수가 있는데 이런 갈등이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두 분이 점점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을 하고 이 사람과 정말 평생 같이 살아야겠다,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뭔가 특히 초반에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뭔가 이 사람과 내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나 이 사람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받거나 또는 이 사람이 너무 바빠서 또는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연애를 할 시간이 없고 환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그만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상황은 다양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빠져나가야겠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초반에 좀 할 수가 있대요. 그럴 때 그냥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상대방과 그것에 관해서 깊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받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이것을 제대로 말로 전달할 자신이 없다면 편지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람과 만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회의나 의구심을 갖게 되면 그냥 그대로 그것을 키워가지 말고 이 사람과 그것에 관해서 진지하게 길게 대화를 하셔야 된대요. 이 사람은 대화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대화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제안을 하면 무조건 응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소갈이 하지 마시고 이 사람에게 그 여러분의 속내를 다 털어놓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이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같이 결론을 내리는 그런 방법을 배우셔야 한대요.
그런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다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여러분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상상을 하고 혼자 결론을 내리고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관계를 맺어 오셨다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타협하는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대요. 그런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이 사람은 결국에는 결혼할 사이고 배우자가 될 사이니까 초반부터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같이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과 아직 만나지 않은 경우에 언제쯤 이 사람과 만날 수 있을지를 뽑아봤는데 디바인 타이밍 카드가 나왔어요. 제대로 된 시간을 가르쳐 주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카드가 나온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만남의 강렬함을 더 극대화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언제쯤 만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강렬한 느낌이 좀 반감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가 그 시기에 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갑작스럽게 이 사람과 마주치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강렬하고 즐거운 감정을 줄 거니까 시기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마. 이렇게 좀 장난치듯이 나왔고 두 분이 처음 만나게 될 장소나 또는 두 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억을 남겨줄 장소가 식당이라고 나왔어요. 레스토랑 카드가 나왔죠. 두 분이 같이 밥을 먹다가 청혼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청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라는 확신이 들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람과 처음 마주치는 장소 자체가 식당이 될 수가 있어요. 밥을 먹다가 옆 테이블에 앉은 이 사람을 보고 갑자기 여러분이 반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보고 반하게 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두 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는 식당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노랑사랑이 분들의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월별 운세를 포함한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회원으로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과 자세한 혜택은 고정 댓글과 게시물 탭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우리 연두사랑이 분들, 여러분이 미래에 결혼하게 될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지 카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결혼할 상대는 여러분의 환상을 완벽하게 충족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데빌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런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라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상적인 배우자와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이런 집에서 살고 싶고, 이런 관계를 맺고, 이런 애들을 키우고 싶어. 이런 여러분만의 환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완벽하게 충족해 줄 수 있는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된대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이 상대방 분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리더십이 뛰어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킹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죠? 이 사람은 자기의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조직 안에서 회사 안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일하는 그 분야 안에서 거의 1인자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자리를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아주 유능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을 통솔하고 리드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진짜 멋있어 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끊임없이 이 사람이 일적으로든 삶에서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또 어떤 것을 선택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대요. 그래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커요. 만약에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어서 임원에 가까운 그런 자리에서 큰 방향을 결정하고 사람들을 통솔하고 리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든 좀 정점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여행하는 것이 취미일 수도 있고, 뭐 캠핑을 가는 것이 자기 취미라든지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출장을 많이 다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분과도 여기저기 같이 놀러 다니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두 분이 데이트를 주로 동네에서 또는 실내에서 하기보다는 같이 여행을 많이 다닐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도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이 사람과 여기저기 즐겁게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고 해도 이 사람과 같이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을 거거든요. 이 사람이 계획을 짜거나 뭔가를 준비하거나 이런 것을 좋아해서 여행 계획도 자기가 주도해서 짜고 또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준비를 해놔서 여러분은 그냥 편안하게 이 사람을 따라가서 이것저것 체험하고 또 이 사람이 준비해준 이벤트 같은 것을 받으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 가치관도 굉장히 잘 맞고 대화가 아주 잘 통하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른대요. 이 사람이 말이 그렇게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취향에 딱 맞는 말을 할 것 같아요. 10마디를 해도 그 10마디가 전부 다 그냥 의미 없고 재미없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한마디를 해도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가슴에 확 와닿고 여러분과 생각이 너무 일치하고 또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말이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래에 시큐리티브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과묵한 스타일이거든요. 말이 많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꼭 해야 하는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 사람에게 어떤 위엄이나 카리스마가 더해지는 것 같거든요. 말이 좀 많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좀 흩어지고 지나가기 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씩 무겁게 던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강조돼서 중요하게 느껴지고 이 사람이 뭘 하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수긍하고 따르게 된다고 해요. 과묵하고 진중한 사람이다. 하지만 한마디를 던지더라도 그 한마디 안에 유머도 있고 철학적인 깊이도 있고 또 여러분과 아주 잘 맞는 어떤 코드가 숨어 있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더 이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조금 독특하고 특별한 구석이 있거든요. 남들이랑 좀 다른 어떤 독보적인 부분이 있대요. 이게 여러분의 상황마다 또 이 상대방 분의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외적으로 좀 자신만의 독특한 부분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자면 키가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손이 굉장히 예쁘거나 눈이 굉장히 예쁘거나 입술이 아주 빨갛거나 또는 얼굴에 주근깨가 있는데 그 주근깨가 굉장히 예쁘게 나 있거나 또는 얼굴에 어떤 특징적인 미인점 같은 것이 있거나 등등 외적으로 좀 독특하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갖지 않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목소리나 말투가 좀 특이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한번 들으면 그 사람 목소리를 잊지 못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람의 헤어스타일이나 입고 다니는 옷이 좀 특이할 수도 있거든요. 뭔가 독창적인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외적으로 드러나든 아니면 뭐 말투나 태도나 행동에서 드러나든 또는 다른 방식의 어떤 부분이든 굉장히 독보적이고 독특하고 이 사람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이 사람의 아주 큰 매력으로 작용을 한대요. 보통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는데 그 머리가 이 사람에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또는 눈동자 색깔이 독특한 색깔일 수도 있어요. 이런 눈동자 색은 처음 본다. 이런 생각이 드는 눈색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무궁무진하겠죠? 어쨌든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부분이 있고 그 비범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크게 어필을 하면서 이 사람의 매력에 푹 빠지게 만든대요. 아주 아름답고 독특하고 개성이 넘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자세가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는 자세가 아니고
가슴을 딱 펴고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한 자세를 항상 유지하는 사람이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주눅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구랑 있어도 어떤 자리에 가도 절대로 기죽거나 위축되지 않는 그런 위엄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말 여유 넘치고 카리스마 넘치게 발표를 잘 하고, 처음 가보는 장소에서 좀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래도 거기서 당당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할 때 굉장히 믿음직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이 사람은 굽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좀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고,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당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의심할 필요도 없거든요. 저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속이거나 음흉한 짓을 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두 분이 결혼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좀 잘 소통이 되고 교감이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두 분이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데요. 두 분은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잘 교감하고 교류할 수 있지만 육체적으로도 아주 만족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여러분의 모든 환상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래요. 좀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사람일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어디 가서든 무시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대요. 이 상대방분이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평균 키보다 더 크고 골격도 튼튼하고 근육도 많고 운동을 좀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건강하고 건장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데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외모가 굉장히 뛰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외적으로도 어디서든 주목을 받고 무시당하지 않을 그런 외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한마디로 리더나 지도자, 왕의 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 속해 있든 또는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을 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여요. 그러면 카드를 더 뽑아서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의 관계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좀 얻어보고, 또 이 사람과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까지 알아볼게요. 조언 카드로 스트렝스 카드와 웨딩 카드가 나왔어요. 두 분은 결혼을 할 사이다라고 다시 한번 카드가 확인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은 배우자가 될 사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분이 장기 연애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만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사귄 뒤에 결혼을 결정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함께 통과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가족처럼 가까워진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실 것 같거든요. 이 사람에게 정착해야겠다라는 확신이 아주 강하게 든 상태에서 두 분이 서로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이럴 것 같아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겠다, 두려울 게 없겠다라는 확신이 든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조급해 하시지 않는 게 중요하대요. 여러분도 그렇고 이 상대방 분도 그렇고 결혼을 하기 적절한 나이가 됐다면 서로를 만났을 때 그냥 빨리 결혼해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래서 조금 서두르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서두르면 이 관계에 좋은 영향이 오지 않거든요. 두 분은 좀 신중하게 서로를 탐색하고 신중하게 내 인생을 설계한 다음에 결혼을 결정을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대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여러분도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고 이 상대방 분도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기 때문에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좀 여유를 가지고 이 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면서 결혼까지 천천히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게 훨씬 좋대요. 급하게 결혼을 결정하거나 성급하게 이 상대방 분에게 우리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거나 이런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하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 나이대에 결혼을 한다고 해서 두 분도 그 나이대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관계에 관해서 확신이 생긴 다음에 결혼을 하셔야지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내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이다 라는 완벽한 확신을 가진 다음에 결혼을 결정하시는 게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상대방 분을 아직 만나지 않은 경우에 이 사람과 3월에 만날 수 있다 라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을 이미 만난 경우라면, 이미 이 사람과 사귀고 있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라면 두 분이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시기가 3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가오는 3월일 수도 있고 그 다음 해 3월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두 분에게 좀 중요한 이벤트가 벌어질 수 있는 시기가 3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분에게 중요한 이벤트가 벌어질 수 있는 장소는 창문 앞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두 분이 처음 만나는 순간에 큰 창문 앞에서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카페나 식당이나 또는 어떤 회의실, 건물 안에서 햇살이 딱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서 서로를 처음 보게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갑자기 그런 확신이 들 수도 있어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 이 사람이 내 미래의 배우자다라는 확신이 갑자기 들 수도 있거든요. 또는 이런 상황에서 청혼을 받게 될 수도 있겠죠.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연두사랑이 분들의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월별 운세를 포함한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회원으로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과 자세한 혜택은 고정 댓글과 게시물 탭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우리 투명사랑이 분들, 여러분이 미래에 결혼하게 될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지 타로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은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사람은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도 자신의 가족들에게 굉장히 다정하게 잘하는 사람이고, 여러분과 가족이 된 다음에는 여러분을 포함한 자신의 새롭게 생긴 가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거든요. 가족이 1순위인 그런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어쩌면 집안에서 막내일 수도 있어요. 막내거나 외동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그래서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그런 그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과도 정말 허물없이 정말 친하게 잘 지내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도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편안하게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래요.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언제나 좀 인사이더 같은 삶을 살아왔을 것 같아요.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그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너지가 많이 느껴져요. 이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서 일이 더 잘 되는 면도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이 더 잘 풀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대요. 일을 하면서 혼자 고립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같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자신이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면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에너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마음씨가 따뜻하고 의리가 있고 충실한 그런 배우자감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말투나 행동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서 설득력도 높아지고, 또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의를 갖도록 유도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끌고 나가는 능력도 뛰어나대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규칙을 잘 지키고 약간은 보수적이고 완고한 모습도 있거든요. 이 보수적이라는 게 틀에 박혀 있는 어떤 꼰대 같은 기질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상호 간에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질서,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같이 어떻게 하자고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약속 시간도 굉장히 잘 지키고 결혼을 한 다음에 집안의 어떤 문화라든지 여러분과 이 사람 사이의 암묵적인 규칙 같은 것을 굉장히 잘 지킨대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로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굉장히 충실하고 가정적이고 다정하고 안정적인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을 꾸미거나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데에도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것을 먹기보다는 직접 좋은 식재료들을 구입해 와서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화장품 같은 것도 아무거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순한 거, 천연 화장품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자신의 건강에 관해서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고 건강을 챙기는 걸 좀 좋아해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영양제 같은 것도 잘 챙겨 먹고 최대한 몸에 안 좋은 것들을 피하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되면 여러분의 건강까지 이 사람이 나서서 챙겨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거 몸에 좋대 하면서 영양제를 사준다거나 좋은 화장품을 사준다거나 또는 어떤 마사지 기계 같은 것을 사준다거나 같이 마사지를 받으러 가거나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에 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굉장히 웃기고 재밌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게 전혀 지루하지 않대요. 뭔가 여러분을 웃기려고 많이 시도를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즐거워하고 웃으면 굉장히 뿌듯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여러분을 웃기려고 시도할 수가 있어요. 같이 있을 때 여러분이 웃을 일이 되게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서 좀 친구가 많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 사람의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사람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만 가끔씩은 여러분이 얘 너무 친구가 많은 거 아닌가? 너무 친구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아닌가? 그 친구들 말고 나랑 좀 더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대요. 물론 두 분이 부부가 된 다음에는 같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거의 사라지겠지만 두 분이 연애를 할 때 이 사람이 너무 바쁜 것 같아서 가끔씩은 좀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해요. 친구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나한테 조금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면 이 사람에게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굉장히 가정적이고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실망시키거나 여러분이 서운하게 느끼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모를 때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서운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외롭거나 이렇다면 참지 마시고 이 사람에게 바로 이야기하면 그 상황이 끝난다고 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1순위이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는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사람들에게 좀 알려져 있는 직업일 수 있거든요. 여기 소셜리 어웨어라는 카드가 나왔죠. 사람들에게 좀 인기를 얻고 자신을 알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연예인이나 유튜버, 인플루언서 이런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해주는 그런 엔터테인먼트계에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공연을 하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TV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이라거나 연극 연출이나 영화 연출을 하는 사람이라거나 어쨌거나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유쾌한 감정을 전달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도 있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공연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들고 어떤 일을 하든지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좀 단체 생활을 하고 조직 생활을 하고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 사람의 외모는 굉장히 부드럽게 생겼어요. 좀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인상을 가졌거든요. 우락부락하고 좀 강렬하게 생겼다기보다는 부드럽고 예쁘게 생긴 쪽에 가까워요.
이 상대방 분이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좀 예쁘장하게 생긴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집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좀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여러분의 눈에 이 사람이 좀 귀엽게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귀염상, 예쁘장한 귀여운 외모, 이런 것을 상상해 보시면 이 사람의 외모에 근접하게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집안일을 되게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요리도 잘할 것 같고 청소나 정리정돈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방이나 자기 집도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아기자기하게 꾸며놓고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같은 집에 살게 되면 집안일을 이 사람이 거의 도맡아서 할 것 같아요. 집에서 이것저것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해서 막 바깥을 많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만 그만큼 집에서 자신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균형이 잘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언 카드를 더 뽑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와의 관계에 관한 조언을 좀 얻어보고 또 나아가서 이 사람과 아직 만나지 않은 경우에 언제쯤 이 사람을 만나고 어디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까지 알아볼게요. 조언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사람은 아직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다. 지금 아예 만난 적이 없거나 아니면 얼굴만 알고 이름만 알고 아직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Getting to know each other라는 카드가 나왔죠. 이 사람에 관해서 좀 더 알아야 하고 좀 더 친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의 존재를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제대로 교류해 본 적이 없거나 이럴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리고 이 사람과 친해지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오픈해서 할 필요가 있대요. 이 사람은 사람들을 알아가고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데 여러분은 반대로 누군가를 알아가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좀 내향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에게 자신의 속내를 잘 보여주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좀 자꾸 가두려고 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려고 해도 좀 밀어내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 사람에게 호감이 있는데도 조금 조심스럽다 보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안 하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미래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뭐든지 다 보여주고 다 공유해도 된대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을 절대로 배신할 사람이 아니고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이에요. 저 안에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대요. 겉과 속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심하실 필요가 없대요. 그냥 여러분이 느끼는 것들을 솔직하게 이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이 사람이 보여주고 주는 것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관계가 아무 문제 없이 물 흐르듯이 진행되고 발전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이 사람 사이에는 어떤 방해물이나 장애물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워낙에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친해지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데에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거부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자꾸 마음속에 올라오려고 하는 그 방어벽과 방어 기제만 좀 내려놓으시면 쉽게 이 사람과 친해지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고 부부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아직 만나지 않은 경우에 이 사람과 만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아직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없는 경우에는 여유를 가지고 이 사람을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여러분 눈앞에 이런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1년 이상의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이미 있는 경우에 아직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 친해지고 연인으로 발전하고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는 데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어쨌거나 1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 사람과 만나고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면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겠다. 라는 직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을 아직 만나지 않은 경우에 계절과 계절 사이에 조금은 낯선 장소에서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동네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에서 이 사람과 우연히 만날 수가 있대요. 그리고 계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과 계절 사이에 간절기에 만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라든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라든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 또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 이런 간절기에 낯선 장소에서 낯선 동네에서 이 사람과 우연히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과 이미 아는 사이인 경우에는 그런 시기에 그런 장소에서 이 사람과 좀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장소에서 이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거나 이럴 수 있대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투명사랑이 분들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월별 운세를 포함한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회원으로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과 자세한 혜택은 고정 댓글과 게시물 탭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우리 분홍사랑이 분들, 여러분이 미래에 결혼하게 될 배우자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결혼할 상대는 여러분의 미적인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외형적인 이상형이 있는데 그 이상형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람이래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눈이 예쁜 사람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눈에 가장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피부가 좋은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애정을 느낀다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피부가 정말 깨끗하고 좋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는 어깨가 좀 넓은 사람 아니면 다리가 긴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어깨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눈에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좀 단호한 면이 있거든요. 좀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꿰뚫어 보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보이는 면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까지 꿰뚫어 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저런 행동을 했고 또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예리하게 캐치를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무서울 수도 있어요. 내 속을 다 들키는 것 같아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막 사람들을 심하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좀 예민하고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고,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막 등급을 나누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약간 역마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여기저기 출장을 많이 다녀야 하는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이사를 많이 다니거나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는, 여기에도 출몰했다가 저기에도 출몰했다가 이런 모습이 좀 보이네요. 출장을 좀 많이 다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매일 똑같은 사무실에 출근해서 9시부터 6시까지 그 사무실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계속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워낙에 머리가 좋고 영특하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쓰는 그런 일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뭐 연구를 한다든지, 누군가를 가르친다든지, 강의나 강연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책을 쓰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워낙에 머리가 좋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뛰어난 머리를 이용한 일을 할 가능성도 좀 커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사람들을 잘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빠르게 파악하기 때문에 사람을 좀 잘 잘라내는 면도 있거든요.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하고 선을 긋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아니다 싶으면 단칼에 거절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이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이 사람이 워낙에 책임감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렇거든요. 한 번 맺은 관계 안에서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고, 한 번 하겠다고 약속을 한 일이라면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낼 때까지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라서 쉽게 약속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약속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약간 완벽주의 기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취미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을 할 때도 뭐든지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냥 집안 청소를 하더라도 이왕 청소를 시작한 거 먼지를 한 톨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언제나 좀 완벽한 것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해달라고 하고 이 사람이 해주겠다고 하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대요. 워낙에 일 처리가 깔끔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워낙에 철두철미하고 계획성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MBTI로 따지면 P보다는 J에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모든 계획과 플랜 A부터 플랜 B, C까지 다 세워두고 완벽하게 그 과정을 다 장악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 변수가 생겨도 그 변수에 다 대응하는 매뉴얼을 자기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그 안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워낙에 일 처리를 똑부러지게 하고 일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같이 시작한 사람들 사이에서 독보적으로 성장을 해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인정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막 과하게 꾸미고 좀 화려하게 치장하고 이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하는 걸 좋아해요. 화장도 거의 안 하고, 하더라도 그냥 정말 기초적인 부분만, 뭐 눈썹을 그린다든지 이 정도만 하지 막 과하게 꾸미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이런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옷도 다양한 화려한 색깔의 옷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흰색이나 검정색, 회색 이런 색의 옷을 주로 입고 원색의 옷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할 것 같거든요. 좀 진지하게 지식을 추구하는 면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책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책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뭔가 철학책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다 보니까 워낙에 머리도 좋지만 말을 되게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생각이 깊고 아는 것이 많구나 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대요. 여러분이 그런 걸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적인 사람을 좋아하고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런 것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상대라서 이 사람이랑 대화하는 시간을 정말 즐거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찾던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강렬하게 받으신대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이런 내면에 여러분이 더 강하게 끌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부드럽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을 설득하는 사람이거든요. 강압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게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여러분의 감성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의 감성에 딱 맞는 언어로 설득을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은 그냥 수긍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된대요. 아주 부드럽지만 자기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꽂아 넣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하는 사람이다,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요. 이 사람이랑 좀 말싸움을 하지 않는 게 좋대요. 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논리적으로 이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워낙에 아는 것도 많고 지적으로 뛰어나기도 하고, 또 자기한테 그런 전략이 없으면 애초에 그런 주장을 시작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기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는 것도 많은데다가 그걸 되게 논리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이런 자신의 언변을 이용한 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신의 뛰어난 지적 능력과 뛰어난 언어 능력, 말하는 능력을 이용한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를 설명하거나 뭔가를 팔거나 어떤 것을 전달하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과 여러분이 처음에 좀 친해지고 연인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기싸움이나 권력 다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과 이 사람이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철학적인 논쟁이나 윤리적인 논쟁,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깊게 하시는 분이어서 여러분만의 신념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인데, 이 사람도 똑같거든요.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념이 있어서 그런 것이 딱 맞을 때는 잘 지내지만, 그것이 충돌할 때 굉장히 격렬하게 논쟁이나 토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 생각이 맞다, 네 생각이 틀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서 초반에 그런 것으로 조금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격이 두 분이 너무 달라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성격이 너무 똑같아서 싸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워낙에 좀 고집도 세고 신념도 확고한 분이고, 이 사람도 고집도 세고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라서 초반에는 좀 그런 걸로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점차 그런 타협하는 방법을 배우고 내 것을 조금 양보하고 상대 것을 조금 수용하고 이런 규칙들이 만들어지면서 평화를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분이 굉장히 서로를 좀 비춰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이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역시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끌리면서도 나랑 비슷해서 좋으면서도 나랑 비슷하기 때문에 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균형을 찾는 것이 두 분 관계의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외적인 특징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사람의 외모는 조금 성숙한 외모거든요. 이 사람의 나이가 여러분보다 어리다고 해도 외모는 좀 성숙해 보일 수가 있어요. 좀 동안의 외모라기보다는 제 나이로 보이거나 자기 나이보다 조금 더 성숙해 보이는 외모를 가졌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리고 키도 조금 큰 느낌이 들어요. 평균 키보다 조금 더 큰 신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도 느껴지네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빛이 나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이 사람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지금보다 좀 별로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못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멋진 아우라가 어릴 때는 좀 안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는 외모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같이 살면서 점점 더 이 사람을 멋있고 아름답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외모가 점점 더 물이 오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언 카드를 더 뽑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미래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위한 조언을 좀 얻어보고, 이 사람을 아직 만나지 않은 경우에 언제쯤 또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지까지 알아볼게요. 조언 카드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용서하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이랑 여러분이 이미 아는 사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런 사람이 여러분 삶에 들어와 있고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처를 주고받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두 분이 사귀었다가 헤어진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사귀진 않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이 사람이 좀 겹치는 부분이 많고 부딪히는 부분이 초반에 특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서로 상처도 주고받고 이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뭔가를 배우셔야 된대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좋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한다고 해요. 이게 여러분의 그림자와 관련이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의식화하지 않은 여러분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갇혀있는 어떤 어두운 부분을 이 사람이 건드리는 거래요. 그것을 건드리는 이유는 그것을 치유하도록 돕기 위해서거든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대인 관계 속에서 또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와 안 좋은 기억들을 치유할 수 있대요. 그것들을 치유하는 과정으로서 이 상처를 받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을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이 사람과 좀 안 좋게 헤어졌거나 이렇다면 이대로 이 관계를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 기억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치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대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상처를 받거나 내 그림자가 건드려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과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어두운 부분을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이 건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 사람의 그림자를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서로의 트리거를 좀 건드리는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안 좋은 기억을 주고 안 좋은 경험을 하게 하고 하는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과 이 사람이 치유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래요. 그래서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 벌어지더라도 이 관계를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지에 집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냥 그 상황을 넘어가지 말고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또 이 일에서 내가 왜 그런 상처를 받았을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신다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성숙한 여러분이 될 수 있대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처를 건드리는 역할을 이 상대방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건드려졌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계기로 상처를 치유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과 관계 맺는 방법까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게 된다고 하거든요. 바운더리라는 카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고 바람직한지를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연애를 하면서 그 거리 조절에 서툴고 실패해 오셨다면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과 연인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둘 다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도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고 또 너무 멀어도 연결이 끊어져 버리고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지 못하죠. 그래서 그 거리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조절하는 과정에서 두 분이 다툼이 있고 갈등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런 조절을 통해서 내가 점점 더 성장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이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경우에 이 사람과 7월 달에 만날 수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7월에 이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과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 다리가 나왔어요. 어떤 다리 위에서 갑자기 이 사람과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사귀게 되거나 청혼을 받거나 이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장소로는 다리, 그리고 시기로는 7월을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과 이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기대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이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과 사귀게 되거나 급속도로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확신이 들거나 이럴 수가 있대요.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다리 위를 지나가다가 문득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분홍사랑이 분들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월별 운세를 포함한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회원으로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과 자세한 혜택은 고정 댓글과 게시물 탭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